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 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A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리그에서 18승 6무 6패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모두 9승 3무 3패씩을 거뒀는데 홈에서 28득점 12실점으로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리그 6연승 및 1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다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1로 석패하면서 기세가 꺾였습니다. 홈에서의 3패가 모두 상위권 팀들이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장기 부상 중인 주전 수비수 만다바와 백업 공격수 멤피스 데파이 외에 별 다른 부상자는 없습니다. 마요르카는 그래도 A매치 휴식기 이후 리그 4경기 연속 무패 및 2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올 시즌 리그 4위권 이내 팀들과 대결에서 2승 1무 3패로 꽤 선전했는데 이차례 원정에서는 모두 졌죠. 곤잘레스, 나스타시치, 아우구스틴손 등 백업 수비 자원들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마요르카가 4승 3무 3패로 의외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부터 A 마드리드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면서 새로운 천적으로 군림한 마요르카죠. 매번 높은 볼 점유율 속의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골 결정력 부족에 무릎을 꿇었던 A 마드리드가 최근 10차례 홈 경기로만 국한해도 3승 5무 2패로 마요르카에 고전했던 A 마드리드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도 8차례 마요르카전에서 2승 2무 4패로 유독 약했습니다. 다만 A 마드리드는 올 시즌 단 1차례 연패도 없었다. 마요르카 역시 라리가 승격 후 3연승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알메리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리그에서 7승 10무 13패로 16위입니다. 홈에서 5승 5무 5패로 그나마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최근 5차례 홈 경기에서도 3승 2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발렌시아, 지로나, 세비야 등에게 3연승을 달리다가 리그 선두 바르셀로나와 0대0으로 비기는 등 확실히 홈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원정에서 9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드필더 아람바리 외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알메리아는 8승 6무 16패로 리그 18위입니다. 15위 카디스와 승점 2점 차이에 불과해 언제든지 강등권 탈출은 노려볼 수 있지만 승격팀 가운데 성적이 제일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3무 10패 12득점 31실점으로 처참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강등 경쟁 팀들과의 경기에서 3승 3무로 패배가 없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엘 투레와 주전 수비수 세르히오 아키에메, 백업 수비수 휴블랑 멘데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악재죠.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헤타페가 5승 2무 3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원정팀이 승리를 거둔 것은 단 1차례에 불과했을 정도로 두 팀 간의 대결에서는 홈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원정 승리를 거둔 것도 16-17 시즌 헤타페였습니다. 올 시즌 첫 리그 경기는 알메리아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비등비등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의 흐름이 확연히 다른 두 팀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 대 엘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그에서 9승 9무 12패로 13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홈에서 5승 5무 5패 21득점 17실점으로 원정에 비해 확실히 좋은 모습이었죠. 4월 들어 4차례 리그 경기에서는 알메리아, 세비야,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무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마치신 수비수 조셉 에이도, 민구에사, 공격수 카를레스 페레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2승 7무 21패로 리그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위 발렌시아와 승점 17점 차이가 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질 경우 강등이 조기에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원정에서 1승 3무 11패 9득점 34실점으로 홈에 비해 훨씬 처참한 성적을 거뒀죠. 최근 리그 5경기에서도 전패를 기록 중인데 득점은 1골에 불과했습니다. 이 와중에 페드로 비가스, 팔라시오스, 카르모나 등 수비진의 줄부상이 발생해 악재가 겹쳤습니다.
두 팀이 라리가에서 다시 만난 20-21 시즌 이후 5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셀타비고가 3승 1무 1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두 시즌간 홈에서는 이전 전승을 거두면서 엘체의 확실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셀타비고죠. 올 시즌 첫 리그 경기 역시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사실상 잔류라는 동기부여가 사라진 엘체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어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요 대 바르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요는 리그에서 10승 10무 10패로 9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 6승 5무 4패 21득점 17실점으로 원정에 비해 나은 성적을 거뒀다. 올 시즌 리그 5위 이내 팀에게 1승 2무 4패를 거뒀는데 홈에서는 1승 3패로 오히려 별 힘을 못 썼습니다. 4월 들어 4차례 리그 경기에서도 오사수나에게만 2대1로 이겼을 뿐 발렌시아와 1-1로 비기고 A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에게는 1대1로 졌다. 베테랑 공격수 라다멜 팔카오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 외에 별 다른 전력 손실은 없습니다. 바르샤는 범위를 올해로 넓혀도 리그 15경기에서 3실점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지로나, 헤타페와 연속으로 득점 없이 비기는 등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지난 라운드 A 마드리드전 1대0 승리로 다시 기세를 되찾았죠. 공격수 우스만 덴벨레, 미드필더 세르지 로베르토 외에 부상 이탈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3경기 모두 무득점으로 바르셀로나 공격을 틀어막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 홈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4승 6무 11패로 꽤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두 시즌 연속 같은 팀에게 더블을 당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맨시티 대 아스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리그에서 22승 3무 4패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스날보다 2경기 덜 치른 만큼 자력으로 1위 탈환이 가능한 위치까지 왔죠. 올 시즌 홈에서 13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는데 15경기에서 무려 50득점 15실점으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리그에서 6연승 및 9경기 연속 무패로 확실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비수 나단 아케 외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아스날은 특히 하위권 팀들에게도 멀티 실점 이상을 내주면서 수비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1차례도 없었습니다. 수비수 다케히로 도미아스, 윌리안 살리바는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대회를 막론하고 맨시티가 9승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1 시즌부터는 5차례 리그 경기, A컵 1경기, EFL컵 1경기에서 7전 전승을 거뒀죠. 올 시즌 첫 맞대결도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둔 맨시티다. 우승 경쟁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에서 만났는데 두 팀의 기세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흐름을 탄 맨시티가 우세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리버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리그에서 9승 7무 15패로 13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1경기 덜 치른 만큼 강등권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모양새다. 홈에서 6승 4무 6패를 거뒀는데 16경기에서 21득점으로 원정에 비해 공격력이 괜찮았습니다. 4월 들어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뉴캐슬에게는 홈에서 1대5로 대패하는 등 한계도 보였습니다. 공격수 스카마카 외에 별 다른 부상자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리버풀은 14승 8무 9패로 리그 7위입니다. 5위 토트넘이나 6위 아스톤빌라보다 1경기 덜 치른 만큼 순위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첼시, 아스날과 비기고 리즈나 노팅엄에게는 연승을 하는 등 기세가 나쁘지 않았다. 다만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3무 8패로 크게 부진했던 점은 걱정거리죠. 공격수 피르미누, 미드필더 나비 케이타 외에 주전급 자원 가운데 부상 이탈자는 없습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8승 1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시즌 동안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6승 2무 2패로 강세를 이어왔죠. 올 시즌 첫 리그 경기 역시 리버풀이 홈에서 1대0 승리를 가져왔는데 경기 내용은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웨스트햄은 주중 UECL 4강을 치러오면서 체력적 부담이 누적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리버풀의 최근 흐름도 무시하기 힘듭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브렌트퍼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리그에서 10승 9무 12패로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에서도 6승 5무 5패로 그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4월 들어 4차례 리그 경기에서도 1무 3패로 부진했습니다. 4경기 가운데 3경기에서 무득점에 시달렸죠.
UCL 8강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례 경기에서도 모두 0대2로 패하면서 공격 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양상입니다. 주전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는 이번 경기에도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브렌트포드는 10승 13무 8패로 리그 10위입니다. 원정에서 3승 7무 6패로 홈에 비해 경기력이 확실히 안 좋았다. 원정 16경기에서 26실점이나 내주면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었죠. A매치 휴식기 직전 레스터와의 1대1 무승부를 시작으로 6경기 연속 무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차례 원정 경기에서도 리그 꼴찌 사우스햄튼에게만 이겼을 정도로 흐름이 안 좋았죠. 주전 미드필더 뇌르고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수비수 폰투스 얀손, 크리스토퍼 아예르도 출전이 어렵습니다. 브렌트포드가 PL로 승격한 지난 시즌 이후 4차례 맞대결에서는 첼시가 2승 1무 1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 홈팀이 승리한 경기는 1차례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 첫 리그 경기 역시 브렌트포드 홈에서 0대0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첼시가 앞섰다. 그러나 최근 첼시의 처참한 공격력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노팅엄 대 브라이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리그에서 6승 9무 17패로 19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승격 동기인 풀럼과 본머스가 속속 강등권을 벗어나는 와중에도 여전히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그나마 홈에서 5승 6무 5패로 승점을 꾸준히 쌓아왔죠. 리그 11경기 무승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홈에서만 3차례 무승부를 거뒀다. 4월 들어 리즈, 아스톤 빌라, 맨유, 리버풀의 전패를 당했습니다. 딘 핸더슨, 스캇, 맥켄나, 윌리, 볼리, 서지 오리에, 아이언, 에이츠, 잭 콜백, 쿠야테, 구스타보 스카르파, 크리스 우드 등 부상 자원도 질비합니다. 브라이튼은 주말 맨유와의 A컵 4강전에서 승부차기 접전까지 치른 만큼 체력적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3월 이후 리그 경기에서 4승 2무 1패로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수비수 타리크 램프티, 미드필더 아담 랄라나, 사르미엔토 등은 여전히 부상 중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브라이튼이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브라이튼 홈에서의 0대0 무승부를 제외하고는 16-17 시즌 이전의 챔피언십에서 맞붙었던 기록인 만큼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브라이튼의 올 시즌 원정 패배는 모두 10위권 이내 팀들에게 당했습니다. 노팅엄이 홈에서 그나마 승점을 잘 쌓긴 했지만 제대로 된 전력을 꾸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